이제 자녀들이 과목 선택할 때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요. 뭐 아직 이어 나이인데 뭐 아니면 텐이잖아. 심지어는 뭐 이어 11인데 아직 시간이 많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어 나인 때 이제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양한 과목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과목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한 학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텀 4가 있잖아요. 그럼 텀 1, 2에 하는 과목 따로 텀 3, 4에 하는 과목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뭐 푸드테크도 할 수 있고 뭐 IT 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 뭐 음악이나 아트 같은 거는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어 나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다음에 과목을 선택할 때도 본인이 뭐에 관심 있는지가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그렇게 제공을 하고요. 과목들을요. 이제 이어 10 정도 되면 조금은 내가 앞으로 이어 11부터 NC에 들어가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11부터 NC에 들어갈 때 테이크 해야 되는 과목들에 관련된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과목, 또 앞으로 진료에 관련된, 그리고 대학을 가거나 직업학교를 갈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과목들로 점점 이제 내로다운이 돼가요. 근데 그래도 이어 10 때는 과목들이 아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도요 4가지가 있는데 뭐 4가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지구가 그런 것까지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물리, 생물을 텀 1, 2 하고 텀 뭐 3, 4에는 나머지 이제 과학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영어, 수학하고 이제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소셜 스터디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사회 과목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소셜 스터디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다 이제 읽고 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영어를 쓰는 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썼던 칼럼이 뒤에 북클릿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또 영어로 어떻게 자녀한테 도움을 줄까도 아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코노믹, 그 다음에 아트 뮤직, 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쪽.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 10 때도 하게 돼 있어서, 근데 9 때,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어 9 때 하다가, 여러 과목들을 하다가, 아, 어떤 과목들이 좀 관심이 더 많네? 그럼 이어 10 때 좀 더 추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0과목 정도를 했으면 이어 10 때 되면 8과목 정도로 추려지고 이렇게 8과목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10 때까지도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이 딱 되면요. 이제 완전히 6과목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11 때 과목을 선정한 거를 가지고 12학년, 13학년까지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냥 11 때 한번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12학년 때 아니면 13학년 때 내가 관심 있는 걸 해야지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11학년 때 이렇게 내가 이제 등록한 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12학년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1학년 때 안 했던 과목들은 12학년 때 못 들어가게 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과목들. 그래서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아예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의 문제인데 부모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어, 수학, 그 다음에 3사이언스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2개 남은 건 뭐 제2외국어나 아니면 히스토리나 뭐 아니면 소셜 스터디나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6과목이 다 공부만을 하는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양이 상당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제 레벨 1이고 NCA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어 11부터는 NCA를 한국하고는 달라서 학기 중에도 계속 보고 11월 달에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널, 익스터널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널은 학교 수업 시간에 그쵸 텀 데이즈에 이제 선생님들이 숙제처럼 내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나 물리는 그런 과목들은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숙제를 하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중요한 어사이먼트다 인터널이라 그러면 NCA에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수를
뭐 20개, 30개 학교마다 다 달라서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11학년 때는 인터널이 한 3, 40개 정도 테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터널이 이제 11월 달에 한 열흘 정도 스터디 데이즈 있고요. 학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만 학교 가죠. 그 다음에 쉬고 있다가 자신이 시험 보는 과목에 따라 학교를 그냥 그 시간에 가는 거 시험 보러. 그래서 그걸 익스터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교실에 앉아서 시험을 보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11학년 때 선택한 과목들이 그만큼 NC 크레딧 받는데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학년 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학년, 13학년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바꾸게 돼 무슨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 뭐 과학을 많이 해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11학년 때 피직스 페일을 했어요. 바이오도 페일을 하고 또 나도치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쉬운 거를 해야지 했을 때 쉬운 과목을 또 선정해도 되거든요. 대학 입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학 입학할 때 리ኳ어먼트가 있어요. 과목의 과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3사이언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리ኳ어먼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코멘디드 서브젝트일 뿐이지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수학이나 물리를 꼭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전공들은 전혀 리ኳ어먼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3사이언스 영어 수학에다 뭐 소셜 스터디 그러면 다 공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아트를 좀 잘하면 아트 과목, 음악 그런 걸 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나중에 또 크레딧하고 스코어하고 다른 것도 이제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진을 해도 되고요. 푸드테크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어프로벌 서브젝트를 쉬운 과목을 계속해서 내가 크레딧도 잘 따놓고 그 다음에 어치브 이상 받아서 점수 잘 따놓으면 나중에 대학 가는데 어렵지가 않게 되고 근데 이 순서를 잘 밟지 않으면 나중에 중간에 뭐 혼란스럽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요. 원래 11 때 레벨 1이 이어 11 학생들이 하는 건데 레벨 1 때도 어려운데 2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과목을 바꾼다는 건 그만큼 너무나 하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지 않는 게 11 때 안 했던 걸 12학년 때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한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뭐 아트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음악도 못 들어가게 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거의 학교들이 오퍼를 안 해요. 근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너 13학년 때도 새로운 과목도 들어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몇몇 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학교들은 완전히 학생들한테 그냥 떠넘겼구나. 예, 어떻게 되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그죠? 학생들을 위해서면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도 어느 정도 이상 메리트 이상 받아야 그 다음에 칼큘러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직스 들어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적이 안 되면 내가 좀 더 쉬운 과목, 그러니까 12학년 때 새로 들어도 되는 과목을 딘하고 그러니까 학과장 아니 뭐 하여튼 그 학생부장 선생님 하고 의논을 하면 또 과목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길로도 가고 그래서 대학이든 직업학교로 들어가는 크레딧을 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어 9, 10부터 과목 선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앉아서 이어 9 때 해봤잖아요. 그럼 10 때는 정말 11 때 할 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0 때 선정을 할 때는 정말 내 자녀가 원하는 과목. 그러지 않고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제 경험상 모르겠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수, 과 뭐 이렇게 네 다른 옵션이 없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11 때 나도치브를 과학에서 많이 받아서 이제 9월달 8월 말 9월에 그래서 저희가 9월 초에 하게 된 게 지금 과목 선정을 이미 들어간 학교도 있거든요. 마친 학교도 있고 근데 지금쯤 다시 바꿔도 돼요. 내년에 들어가서 2주 만에 또 바꿔도 되는데 그럼 못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애들이 막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다시 딘한테 찾아가 선생님 좀 바꿔도 돼요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도의 날짜에 거 해야 된다. 내년에 만약에 되면 8월 말이든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녀들이 관심이 좀 있어 하는 과목으로 혹시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했을 때 좀 더
성적표 봤잖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서 자녀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담이 없고 해볼 만하다 하는 걸로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과외를 해서 그러면 너를 그 어렵다는 과목을 한번 좀 이렇게 성적을 잘 나오게 해줄까? 라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세요. 많은 분들이 과외시키시잖아요. 나중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얘기를 못 드리면 말씀 못 드리면 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10 때부터 과외를 했다. 그럼 11 들어가면요. 당연히 더 어려워지잖아요.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2학년 되면 더 어렵잖아요. 11학년 때 혼자 공부했던 애들도 12학년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치부 받아서 집에 가져가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나도치부 받은 과목을 튜터를 구해서 붙여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어치부 이상 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메리트 받고 선생님이 되게 적극적인 튜터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엑셀런스도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게 내 점수구나. 부모님도 이게 내 자녀 점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땐 그거는 선생님 점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엑셀런스를 많이 받아서 엑셀런스 인도스먼트를 받았어. 그래서 막 스코어를 계산했더니 뭐 바이오메드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엔지니어링 가도 될 것 같아. 로스쿨도 콘조인트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보내는데요. 또 제 경험상 많은 대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나눠치고 받고요. 대학에서 이제 정말 길을 잃고 헤매고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이제 대학 가고 나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오히려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서포트를 정신적인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자녀들이 가서 나도치고 받는 걸 얘기 못하고 창피하고 부모님 화내실까봐 나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다시 반복해야 되는데 너무 또 어떻게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실 때 대부분 또 론을 받잖아요. 스튜던트 론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론을 또 받아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4과목을 선정했을 때 2과목 이상 하면 나더시를 받으면 론을 안 나오기도 하는데 또 잘 설명하면 또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모님한테는 안 알리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제가 왜 이렇게 네거티브한 것만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자녀들이 과목을 선정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냥 혼자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떤 과목을 했을 때는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학교에도 클리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스쿨에 딱 이렇게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과목들은 학생들이 와서 질문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대학생인 학생도 저한테 상담받는 학생도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대학에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방법이 있는 걸 알죠. 그렇지만 상담을 하면서는 있어요 라고 부모님도 이렇게 자녀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어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학교에도 도움을 받는 그런 서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려워서 학교 선생님들 쫓아가고 클리닉에 쫓아가고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 과외 선생님하고 과외를 하다 보면 그냥 수업 시간에는 모르는 거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물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연습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업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그 다음에도 또요 어플라이를 할 때는 본인이 다 직업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많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스타트부터 무언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한다는 거에 두려움이 많고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강조드리는 건 과목 선택할 때 그래서 자녀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과목으로 꼭 선정을 해주시는 걸 제가 어떤 다른 것보다 정말 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